예, 오늘 수업은 6월 13일 10번째 주차 수업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블로그 글쓰기 세 번째가 들어가고 오늘 방문자 늘리기 첫 번째가 들어가는 건데, 지난주 이제 현충일이라서 수업을 못하고 이제 묶어서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227페이지 보시면 그 이미지 활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글 안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 나쁠까?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요,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쓸데없는 그림 많이 들어가면 의미 없잖아요. 야, 이거는 지금 한 명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한 10년 만에 로그인한 것 같아. 예,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와, 비참하다. 이걸 안 할래. 로그아웃하고 다른 걸로 가볼게요. 너무 비참해서. 그래도 뭐 비스무리하게 뭐가 있어야지. 여기 뭐 있다. 뭐 만들었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때는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놨네요. 자, 영하 15도 이렇게 추운 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칼국수 드셔보세요 했는데, 칼국수 영상이 나오고 칼국수 그림이 들어가고 글자가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많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아닙니까? 많아서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림만 올려놔요. 근데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닭칼국수다 그러면 이거는 김칼국수 같아. 닭칼국수가 아니잖아. 이건 약간 얼큰해 보이는 것 같고, 이건 얼큰해 보이는 건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바지락 칼국수죠? 얼큰 바지락 칼국수 같아. 이거 칼국수야, 떡국이야? 아, 이게 감자를 썰어 놓은 거네요? 네, 감자 칼국수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러면 닭 한 마리라는 거 음식에 파생돼서 닭 칼국수가 들어간 건지, 닭 한 마리면 닭을 뜯어 먹고 나서 그 국물에 육수에다가 닭 칼국수 집어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 닭 칼국수인지 아니면 닭고기가 여기 둥둥 떠 있는 그런 칼국수인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설명을 넣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 이렇게. 잠깐, 이게 바지락 칼국수야? 바지락이야? 이건 바지락인데? 그렇죠? 비빔 칼국수 그분 뭐 칼국수 어쩌고저쩌고 비빈 거다라는 걸 알겠고, 그러면 이런 그림하고 사진하고 설명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많아도 싫어하진 않겠지. 그런데 글씨는 글씨대로 쓰고 그림은 그림대로 있는데 이게 그림이 매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칼국수란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건 연습 삼아 만든 거예요. 칼국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요, 백과사전에 칼국수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거를 제가 찾아서 쓰고, 그 중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칼국수 영상을 가져오고, 제 영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칼국수 종류에는 지역마다 칼국수들이 있잖아요. 장칼국수도 있고 비빔칼국수도 있고 아까 닭칼국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런 그림들을 찾아온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조리 뭐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많다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강의하는 이 안에는 그림 딱 하나예요. 강자 그림 하나 이거. 그리고는 영상이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잘 찍는 방법 해서 블로그에다 글을 쓴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돼요, 또 이렇게도 찍어보세요, 카메라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캡처해 가지고 올려놓겠지만,
저는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관한 게 여기도 하나 있고 똑같은 게 아래도 하나 똑같은 거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는 다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 블로그 중에 예전에 올렸던 블로그 중에 작은 올레라고 있거든. 작은 올레. 똑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다. 작은 홀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스몰 웨딩. 예. 결혼이 아니라 홀레라는 거죠. 결혼이 아니라 홀레, 홀레. 홀레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 결혼이라는 거는 나중에 생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홀레를 치른다 그러지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홀레잖아, 홀레. 그리고 남자가 장가를 듭니까? 여자가 시집을 옵니까? 남자가 장가를 들죠? 여자 집에서 홀레를 치르잖아. 홀레를 여자 집에서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가를 들지. 예전에 우리 전통 홀레를 보면 이 홀레식을 치르잖아요. 초래청을 이렇게 하잖아. 이걸 여자 집에서 하잖아. 신부 집에서. 신부 집에 와서 남자가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 집에서 홀레를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기거하다가 그리고 가마 타고 시댁에 가는 거잖아. 맞죠?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처가에서 서운해할까봐 결혼식 끝나고 나면 어디에 처가댁을 가잖아. 순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혼주를 해봤거든요. 제가 제가 오늘 혼주로서 바쁘네요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니 벌써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 이 역할을 한 거지. 여기 남자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세요. 남자 선생님 몇 분 안 계시는데 여기 공예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혼주 역할을 한 거야. 친정 아빠든 시아버지도 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죠. 그래갖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신랑 아빠 할래, 신부 아빠 할래 해갖고 제가 이제 신부 아빠가 된 거야. 신부 아빠를 해야 재밌지. 왜냐면 신부 아빠 하면 신부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그게 아니라 신랑 신부 손잡고 같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느껴보려고 우리 딸내미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났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신랑 아빠는 그래도 뭐라도 던져주잖아.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센터에서 국가 사업으로 이거 했었어요. 우리 센터에서. 작은 홀레, 스몰 웨딩이라는 거. 이때 많이 유행했던 게 뭐 어디 이렇게 뭐 꽃밭에서 뭐 단순하게 결혼식 하는 것도 있었고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그 작은 홀레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강당에서 결혼식장을 대여해 준단 말이야. 공공기관에 강당들이 남잖아요. 휴일날 수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막 잔뜩 해놓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일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 1인당 얼마 안 돼요. 2, 3천 원이면 돼. 비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 2015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작은 홀레 플래너 양성 과정에서 블로그 과정을 강의를 하고 우리 센터에서 여기 전문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해서 같이 했던 그런 기회 있어요. 예, 여기 함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약혼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요즘은 약혼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단 예시장소 뭐 이런 식순에 따라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쭉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책자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 놓은 건데 그때 사진 찍은 게 요런데 그러니까 마사회 경마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이 있잖아. 경마공원. 거기 놀러를 하잖아. 그런 데 빌려서도 하고 이런 이제 이게 센터 같은 데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센터에서 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웨딩홀은 되게 비싸잖아요. 웨딩홀에서 웨딩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드레스도 맞춰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다 섞으면 뭐 엄청나게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 사진이야 친구들이 찍어주면 되잖아. 그게 가상인 거죠? 아니 이거 실제로 했던 사진들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이거 실제로 했던 거예요. 이건 어디냐면은 역사박물관 뒤편 정원에서 했던 거고요. 실제로 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800만 원. 결혼식 비용이. 800만 원이면 한 10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웨딩 드레스서부터 시작해서 대관하는 것서부터 식사 모든 거,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4박 5일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 해서 800만 원. 이제 그런 사업을 했던 거죠. 잠깐 얘기가 빗나갔는데 하여튼 이런 사진도 이제 찍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돈 안 든단 말이야. 이런 거 빌려서 하는 거. 요즘은 그냥 뭐 삐까번쩍하게 의리어리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맘 먹고 하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예. 교회에서 하니까는 교회 뭐 성가대도 있고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었으니까는 뭐 성가대에서 축가도 불러주고 뭐 제 친구들이 축가도 불러주고 뭐 그 다음에 뭐 딴따라단 하는 거는 또 우리 제자들이 있으니까는 걔네들이 피아노 반주해주고 저도 더 비용 별로 안 들었거든요. 음식 하는 거야 뭐 집에서 음식 좀 준비해 오고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뭐 맞추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제 뭐 수건이나 이런 거 좀 챙겨 드리고 사례비 조금씩 챙겨서 드리고 뭐 비용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저도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부는 뭐 신부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부케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웨딩 드레스 해야 되니까 그 비용 들고. 제주도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100만 원도 안 든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뭐야 뭐 얼마 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하게 갔다 온 건지 가난하게 갔다 온 건지 몰라도 그래도 할 건 다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는 다 대부분은 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진들을 2019년도 이미지 같은 거를 모아서 온 거니까 2019년에 연관된 이미지일 뿐이지. 그렇죠? 이렇게 2019년도 이미지를 제가 올려놓은 거지 뭐. 이거는 픽사베이에 있는 무료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이미지들. 이건 투명 바탕에 지금 투명 바탕에 산타크로스하고 강아지가 요즘은 대신 일을 하네. 이런 거 되게 이쁘단 말이야.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글자를 써도 되지. 누구에게라고 써도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무료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만 제가 올린 거지. 2018년도 가라. 2019년도가 온다. 뭐 이거 이런 거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여기는 다 그거예요. 여기 다 그거야. 그냥 그림 하나만 달랑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예. 가로 사진을 해야 될지 세로 사진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사진을 정석껏 찍으면 되는 거지 가로 세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요 세로가 좋죠. 핸드폰은 세로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PC는 가로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 가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풍경을 찍는다 그러면 가로로 많이 찍잖아요. 에펠탑을 찍는다 그러면 세로로 찍겠지. 에펠탑을 가로로 찍지는 않겠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로 세로 섞이면 되지 뭐가 어려워. 자,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어디다가 글을 하나 올릴까? 여기다 연습도 한번 올려볼까? 여기다가 우리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행지 소개, 숙소 소개, 맛집 소개, 뭐 이 강좌 모음,
여행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다. 여행 이야기. 자, 여행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걸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글쓰기를 누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도움말이 있는 거는 여러분 모르시면 보시면 좋고, 저는 제목을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쓰는 습관을 가져요. 우리 강의는 어차피 제목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제목 쓰고 설명을 쓰지만, 그냥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다 보면 제목하고 달라진 내용이 들어가더라고. 그렇다고 달라진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바꾸기는 뭐하니까 그 정성어 썼으니까 제목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본문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먼저 사진 찍은 걸 올려볼 거예요.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건 예전에 써먹었던 사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럼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닐 때는 전체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한꺼번에 와요. 자, 보세요. 나는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요 사진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 그냥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니까 한꺼번에 쫙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게 이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올리면은요, 사진 하나 올리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3개를 올려볼게요. 3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3개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개별로 올릴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아까 올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꼴라주로 올려볼게요. 꼴라주로. 슬라이드로 올려볼게요. 슬라이드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옆으로. 그 다음에 이번엔 사진을 올릴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5장을 제가 꼴라주로 올릴게요. 꼴라주로 올라가는 꼴라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마찬가지로 얘를 슬라이드로 넣기에는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하나씩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개별 사진이 보는 게 좋을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왜 안 빠져? 얘는 삭제할게요. 삭제. 다시 통째로 여기 삭제할게요. 사진을 슬라이드로 넘기기에는 사진 양이 너무 많으면은요 불편해요. 그룹 편집이라고 들어있네. 다시 베렸다. 뭐가? 다시 해볼게요. 기타 등등에다가 글쓰기로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가져오는데, 사진을 만약에 이만큼 가져올 때 이거를 개별 사진으로 가져올 거냐, 꼴라주냐. 꼴라주는 묶이는 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묶어서 가져오는 건데, 슬라이드는 옆으로 넘기는 사진이죠. 그렇죠? 적절히 쓰셔도 좋아요. 개별 사진은 특별하게 서로 다른 사진을 쓸 때는 개별 사진 올리세요. 슬라이드는 어떨 때냐면 비스무리한 사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어느 폭포를 찍었어. 근데 폭포 사진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요렇게 다르게도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폭포잖아요. 여러 장이. 그럴 땐 슬라이드로 넘기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제가 들어가면 슬라이드, 서로 다른 거는 개별 사진. 개별 사진으로 놓으면 어차피 사진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자, 이 여러 사진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여러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대표 사진이냐 이거죠. 어떤 사진이 대표 사진이냐. 그 대표 사진이 바로 나는 얘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면 얘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난 여기서 얘를 대표로 할 거야. 그럼 얘가 대표로 변해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 사진을 클릭하면 얘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대표가 되는 거지.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대표가 되듯이 편하신 대로 대표를 하시면 돼요. 대표. 대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연산 무늬 오징어 판매 시작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 이거 말고 두 개가 하나가 더 있네. 여기는요, 지금 사진이 3장이 있잖아요. 3장. 이 사진 3장 중에 이 사진이 대표로 보인다는 거야. 이 사진은 지금 4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대표로 보이는 거죠. 저는 대표 사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대표 사진이 3장인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대표로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제가 사진을 12장을 올렸는데 12장 중에 요 4번째 사진이 혹시나 누군가가 제 거를 검색하면 요 사진이 대표로 보인다 이거지. 그때 뭐를 찾아보면 나머지는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디 여행지 사진이 대표 사진이 돼야지 먹는 사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대표 사진을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만 드립다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사진은 뭐 눈이 예쁜 사진이라 그랬잖아. 아까 제가 제목에 여기에 어디 갔어? 제가 눈이 예쁜 사람들 사진이라고 아까 찾아본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디지털 사진에 멀티미디어 쪽에 아름다운 눈동자 20이라고 썼단 말이야. 아름다운 눈동자. 그러니까 제목이 아름다운 눈동자니까 여기다가는 제목을 뭐 따로 쓸 게 없겠네.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 최소한의 이 눈동자가 무슨 누군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이 들어가야 좋겠죠. 그렇죠? 사진만 달랑 쪼르륵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웹툰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항상 뭔가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블로그에다 글을 쓰실 때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되게 썰렁합니다. 항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뭔가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소확행이라는 걸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소확행.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전에는 웰빙, 힐링, 욜로, 소확행. 소확행은 일본 사람이 쓴 말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 이렇게 하고 소확행이라는 거 있죠. 예전에 뭐 웰빙 해갖고 이런 말 많이 나왔었거든. 이제 요렇게 말이 삼성전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좀 고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제가 고쳤어. 이건 남의 거잖아요. 삼성전기라고 써 있는 거는 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보고 비스물에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웰빙, 이힐링, 욜로, 소확행 그림도 다르게.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림들을 찾아봐가지고 이런 비스무리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합성해서 넣은 거지.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든 거예요. 소확행이라고. 이걸 올릴 수는 없잖아. 남의 거니까. 이렇게. 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인터넷상에 다니는 사진 중에 되게 많은데 이게 분명히 누가 그린 일러스트란 말이야. 이런 일러스트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건 제가 함부로 못 쓰잖아요. 제가 그림 실력이 좋아서 이걸 그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보고 마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의장대 군인들 모습이에요. 국가 행사에는 의장대가 나타나거든. 뭐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 전통 의장대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모아놓고 제가 의장대 관련된 글을 쓸 때 요거를 이제 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블로그 타이틀로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러닝이라는 글자인데 USB 꽂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머리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뒤통수 부분에 글자를 제가 이렇게 디지털 사당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딱 여기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써본 거야. 포토스케이프로. 이것도 인터넷상에 다 떠도는 그림이에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예. 이런 칠판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많이 쓸 수 있죠. 이런 것들. 이거 칠판 글자 지워서 글자만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원래 글자는 이건데 원래는 얘인데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요런 거를 줌 그 바탕화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우리 집 서재가 뒤편에 이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배경을 쓰고 있어. 그럼 뻘쭘하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깔깔 웃고 저도 그 사람 보고 깔깔 웃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같은 집에 사세요? 예. 이런 그림들 좋아요. 이런 그림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디지털에 맞는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해갖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코로나 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끄라면 끈다. 한 번 말은 바로 움직인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래.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피가 코로 나올 거래. 야, 누가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블로그로 가보면은요,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상단에 보면 사진을 불러올 거냐, SNS에서 사진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난 페이스북에 로그인 해놓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거냐, 인스타그램 사진을 가져올 거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동영상을 가져올 거냐 하는 건데, 얘를 제가 더블 클릭했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또 사라졌다. 자꾸만 실수를 하네 제가. 다시 하나만 올려놓을게요. 자, 이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사진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이제 이 사진을 선택하고 다른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는데 이 중에 여성을 지우고 남자만 쓰겠다, 남자를 지우고 여성만 쓰겠다 할 수도 있고, 이 사진에서 왜 안 나오냐, 요 왼쪽을 좀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기 회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적용, 밑에 적용을 누르면 왼쪽 부분 잘랐잖아요. 그렇죠? 사진 자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진을 올렸잖아요. 업로드 했잖아요. 업로드한 사진 중에서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더블 클릭한다고.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도 다 떠요. 밑에 사진이. 근데 이 사진에 지금 왼쪽 오른쪽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요거는 자르기, 색상 이런 게 있거든. 자르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잘라. 왼쪽도 이만큼 잘라. 이렇게 자르자는 안 되잖아. 눈만 자르면 이렇게 얼굴까지 나와줘야죠. 요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적용을 누르면 주변이 사라진 사진이 된 거야. 이렇게 짧아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지금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진은 오른쪽에 남은 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잘라주면 오른쪽에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딱 좋지. 딱 좋은 거야. 근데 이 사진은 자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진도 자를 건 없어요. 그 이제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이제 고쳐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이 보세요. 이 사진이 잘리다 보니까 귀퉁이로 왔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서 가운데 와줘야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크기가 안 맞는 건 가운데 맞춤을 해야지. 가운데 정렬을. 예? 저번에 시그니처 우리가 그거 만들 때가 좀 저는 말하는데 이 사진마다 시그니처를 넣으려면 그거를 갖다 그냥 이렇게 집어만 넣으면 되나요? 위에다? 자, 이제 이 사진을 우리가 편집하려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서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서명. 네. 이때 내가 만든 이미지가 있어. 서명 이미지가. 모든 사진에 할 거냐 아니면 사진을 따로 선택할 거냐 이런 걸. 난 요 사진하고 요 사진에만 두 군데 서명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선택된 사진에 이미지 서명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미지 서명이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서명을 우리가 찾아봐야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요. 예전에 이미지 서명 만든 게 여기 돼 있다. 여기 써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멀티미디어 로고에 들어가 있네. 멀티미디어의 로고에 가면 사인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 요거 요 사인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중앙에 놓으면 안 돼. 다 싫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다른 사람도 관람 좀 하세요라는 뜻인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넣는 게 좋지. 아래쪽에. 이때 모든 사진에 적용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요 사진하고 요 사진 두 장에만 적용할 건지 세 장에만 적용할 건지 얘가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에는
서명을 제가 교체할 겁니다. 서명. 검정색 서명이 있어요. 검정색 서명. 요거. 근데 이 그림이 크고 서명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그래서 사진을 선택해서 요 사진 세 장에 얘를 적용할 거예요. 완료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로 만든 그때 서명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서명을 만드실 때 글자를 쓰세요. 글자. 이거 뭐야? AI 서체는 또 뭐야? 글자를 쓰면 돼요. 여기에 자기 블로그 글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보통 블로그 글자를 집어넣거든. 블로그 주소를 집어넣거든. 다른 거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는 안 되고요. 글자. 자기 블로그 주소.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든지. 그러면 제 블로그 주소가 여기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액자는 모서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둘러도 되잖아. 모든 사진에 테두리를 둘러볼까? 이렇게 적용 누르면 모든 사진에 이 하얀색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하얗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 쓸 때요 하얀 바탕에 글 쓰잖아요. 그럼 하얀 테두리 집어넣을 필요 없죠. 여기가 지금 다 하얀색 배경 아닙니까? 하얀색 배경인데 하얀색 테두리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블로그 분위를 바꿔서 내용이 바뀌어갖고 색깔이 뒤에 배경이 색깔이 들어가면 하얀색이 들어가면 깔끔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리본을 달아놨잖아요. 리본이 아니라 그 뭐야? 이렇게 제본을 달아놓은 거, 제본 링 말아놓은 것처럼 탁상 달력처럼 링크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요거는 포토스케이프에서 집어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 아니 여기 직접 글 쓰는 걸 하니까 글 쓰는 바탕이 색깔이 까맣구나. 저번에 그리고요 이게 하얀색인데 말이 하얀색이지 겉에 까만 테두리 얇은 게 껴요. 아까 그 액자를 우리가 돌렸잖아요. 이게 하얀색으로 돌리면 하얀 바탕에 하얀색 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테두리가 하얗게 된 게 아니라 뒤에 약간 검은색이 짙은 회색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서 더 깔끔해요. 이제 공을 좀 들여야지 이런 거는.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글 쓰는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거로 다 꾸며서 가져와야 되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와서 네이버 블로그에 와서 글을 하나 쓰려 그러면 다른 거를 할 줄 알아야 글로 와서 또 꾸미고 가져와서 어쩌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기능들이 있으니까 글자 쓰는 기능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서명이나 글자 쓰기 기능이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게 서명이 여기 글씨 쓰니까 바탕이 까맣게 나와요. 이거요? 네. 저번에 블로그 언론인가? 그걸 할 때는 바탕이 투명했잖아요. 더블 트랩에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눈 구경하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예. 이렇게 써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디요? 여기 들어갔네.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이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못 고치네 이젠. 못 고쳐 일단. 말풍선 기능도 있다고 돼 있어요. 말풍선. 말풍선. 얘를 바꿀 수가 있나? 아 요렇게? 아, 글자가 뒤집어지네. 얘는 일로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 말풍선이 마땅치가 않다. 이 색깔을 어떻게 고쳐? 여기 색깔을 고치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뭐야? 글자 색깔이네? 이게 뭐야? 감자꽃 하의 멜로디?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아. 말풍선을 하려고 봤는데 말풍선의 색깔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말풍선의 색깔을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를 바꾸는 거지 글자 색깔을 바꿀 수는 있어도 예. 스티커 사진도 있어요.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쁘네. 여기다 글자를 그냥 써볼까? 글자 그냥 여기다가 뭐 요 정도? 요 정도 뭐 이렇게 예. 글자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네. 뭐 단순하게 쓰는 방법도 있네. 아르타이프라고 해서 이런 모양새 있는 거를 또 찾아서 쓰는 것도 있고요. 걸어서 뭐 이런 거. 너 누구니? 너무 예뻐요. 이거 이게 모양새가 안 맞네. 두 줄이 돼 버렸네. 이것도 몇 번 하다 보시면 요령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모양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못 넣네. 여러 개 넣을 수 있나? 안 되는데? 그쵸? 여러 개가 안 돼요 지금. 여러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완성해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글자를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거를 선택해서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고쳐지잖아. 고쳐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뭐 다른 걸 갖다가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거든요. 완료를 누르면 어떻게 돼? 완료를 누르면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못 고치지. 얘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시 글자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되돌리기 기능이 없죠.
오른쪽 231쪽에 보시면 사진을 여러 장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개별로 올릴 거냐 슬라이드로 올릴 거냐 하는 거 있고, 232쪽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진을 꾸미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액자 넣는 방법, 글자 넣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 얘는 해보면 되는 거야. 얘는 해보면 되는 건데, 이제 글을 먼저 쓰고 글 사이에다가 사진을 넣을 거냐, 사진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사이사이에다 글을 쓸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글을 먼저 쓰고 사이에다 사진을 넣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진과 별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출발해서부터 제주도 도착하는 데까지 블로그에다 하나 글을 써야 되는데, 출발하는 사진도 있으면 괜찮은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장면 몇 장 사진하고 공항에 도착한 사진 몇 장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갑니다. 김포공항 갑니다. 지금 제주도 공항에 내렸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앞부분에 설명이 빠질 수 있을까 봐 그런 거지. 많이 찍어요. 근데 지금 그중에 포인트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사진 딱 올린 다음 그 밑에 설명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걱정되는 게 사진을 위주로 올려놓는데 그러다 보면 사진 부연 설명이 될까 봐, 이야기 전개가 안 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만 끝날까 봐 하는 거지. 그래서 글을 먼저 쓰고 나서 그 글과 글 사이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려면 또 사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해봐야 돼. 그거는 뭐가 우선이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진, 그 여행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을 막 수백 장 수천 장씩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선별해서 올리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내가 이제 여행한 거를 설명한다 그러면 주로 여행된 사진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겠지. 이것은 어느 장면이고 어느 장면이고 이렇게. 그런데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은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운을 띄워놓고, 여기는 옛날부터 뭐가 유명했대요 라고 써놓고, 그러면 오늘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 사진이 쫙 한꺼번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이때 연관된 사진끼리는 개별 사진을 올리지 말고 슬라이드로 해놓으면 좋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은데, 포토스케이프는 투명 바탕에다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 배경으로 되어 있는 뭔가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서 얘를 일부를 잘라 가지고 얘를 크기를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0에 뭐 100 정도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글자를 쓰고, 글자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쓰든지 간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사인을 집어넣으려면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미지를 따로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 투명 바탕에 글자를 써야지 하얀 바탕에 글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 바탕에 글자를 하나 잘라 가지고 꾸미는 방법밖에 없고요. 우리 수업할 때, 비대면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투명 바탕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 사인을 하나 만든 셈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거를 가지고 이 만든 거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디 갔지? 여기다 있구나.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제 사인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에 들어가 서명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제가 아까 만든 거 방금 전에 만든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집어넣어서 너무 크다. 400에서 200, 400, 200이네. 아까 제가 500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안 된다네. 그러면 천상 얘를 또 어떻게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줄여봐야지 뭐 이렇게 좀 안 예쁘지만 근데 이게 투명이 됐나 몰라. 투명 바탕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얀 바탕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투명이 들어갔는데 그림판에서 건드리는 바람에 배려버렸어. 다시 포토스코프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투명 상태를 잘라 가지고 얘를 아까 여기서는 400까지만 간다고 했으니까 400에 100으로 가보죠. 뭐 400에 100.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하나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써서 이게 지금 투명이거든요. 하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이거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면 아까 제가 요거로 저장을 다시 할게요. 그냥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편집할 때 서명을 가져올 때 이제 이미지를 이미 교체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투명으로 갔잖아. 투명이즘에 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얘를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흰색으로 쓸 거예요. 흰색으로. 그 투명 바탕에 흰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꿔서 가로 열고 하얀색으로 하고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얘를 지워버리면 닫으면 안 되니까 교체 눌러 가지고 이제는 하양을 하나 쓸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바탕에 하얀색, 투명 바탕에 검정색을 쓰는 게 좋지. 빨간색 쓰긴 좀 그렇고 만약에 낙관처럼 새기려 그러면 빨간색으로 만들어야지. 낙관처럼 사진에다가 작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종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기술 로고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작업. 그러니까 블로그를 잘하기 위해서는 잡기술을 많이 알아야 돼. 잡기술을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 이제는 얘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닫으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녹색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녹색 글자를 만들어서 녹색이라는 이름을 하나 저장하면 녹색 서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옆에다가 그림 있잖아요. 그거 자기만의 그림이 좋아하는 거를 로고화를 시켜서 그렇죠. 만들어도 되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씨 말고도 제 이 안에는 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지만 프로필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 배경이 있고 하얀 배경이 있고 원래 사진은 이거예요. 원래 배경지에서 찍은 사진은 요건데 이게 원래 배경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포토샵으로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하얀색으로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하얀색 바탕에 글자가 그림이 있는 거고 이거는 투명 배경이죠. 근데 이게 커서 이게 해상도가 지금 얼마로 안 뜨네. 이게 1894니까 블로그에는 서명으로 못 올리지. 400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요. 얘를 포토스케이프로 가져와서 너무 크니까 얘를 크기를 줄여 볼게요. 가로를 400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400으로. 더 줄여볼까? 한 300으로 써볼까? 300. 그럼 얘를 이제 저장을 해서 300이라고 써놓고 300이라고 써놓고 이거를 여기 와서 여기다가 서명이 이 사진을 가져올 수 있냐 이거죠? 요거 300짜리 투명을 400에 200까지야. 아까는 너무 크죠? 그렇죠? 작게 줄이면 여기서 투명 사진이 제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라. 이렇게 한번 잘라 보자고. 그러면 156에 자 이제 잘랐으니까 이제 얘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교체 요거잖아. 들어왔네. 제 얼굴로 설명을 반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영상 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배경으로 깔아도 되는 거고 다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투명을 여러분이 만들 줄 아셔야지. 투명을. 포토스케이프는 투명을 못 만들어요. 일반 이미지를 갖고 투명을 못 만드니까 만약에 아까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얘는 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망정이 투명이 아닌 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투명을 하고 싶으면 투명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포토샵을 할 줄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 포토샵을 할 줄 못하면 안 되니까는 제 사이트에 가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이쪽에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 그러면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그림들 중에 제 사진 말고 이 사진 한번 넣어볼까? 이 사진? 이 사진을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진을 넣으면은 이 사진인데 배경 잘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투명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뭐라도 여기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멀티미디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블록들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이미지 배경이라고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하는 옆에 얘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여기다 업로드를 하든지 아니면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우사인 볼트 흉내낸 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사진. 포토샵은 어떻게 깔끔하게 깔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 사진인데 요 동작만 나왔잖아. 얼마나 깔끔해.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사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도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보면 작은 올레 사진들 이런 거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진 해볼까? 이런 거? 사진 배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제가 끌고 와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원본 사진은 이건데 얼마나 깔끔해.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고화질로 다운로드를 받아야죠. 원본 사진 그대로. 그러려면 한두 번은 되는데 그 다음에 하려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도 하지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도대체? 무료는 50이야? 50회까지 무료야? 고화질로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안 하고 포토샵으로 직접 해요 제가. 그리고 그냥 급할 때는 포토샵 없는 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저화질로도 다운로드 받아도 되니까 이거를 쓰면 되죠 뭐. 굳이 뭐 그렇게 작업하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사진도 제 사진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다 올릴 수는 없어요.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작권을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거냐 하는 건데, 이미지를 찾을 때는요, 여기서 찾으세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네. 픽사베이 여기 가면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만 잘 쓰시면 되지. 6월과 연관된 게 여기 뭐 이렇게 보이네. 이게 왜 6월하고 연관된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폭포 사진들 있잖아. 이렇게 이런 사진들, 폭포도 있고, 아니면 과일 하고 검색을 하면 이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잠깐 볼게요. 얘는 지금 사진이죠. 사진. 지금 딸기하고 오디하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거는 오디가 아니네. 블루베리. 예. 그런데 요건 그림이죠. 그림. 여기 보면 투명 이미지가 보이죠? 투명 배경 이거. 이건 투명 바탕이란 뜻입니다. 이건 투명 바탕이란 뜻이고, 나머지 이런 거는 사진이란 뜻이고, 뭐 과일청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 사진 받아와서 여기다 과일청 만들기라고 쓰면 돼요. 저도 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음표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이건 제가 글자를 쓴 거지만 밴드 이런 것도 다 이런 데서 찾아와서 여기다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운로드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장을 해서 또 로그인을 하세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어떤 고화질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이 아래 거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도 그냥 다운로드가 아니라 뭘 질문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계단을 물어보면 계단을 답을 해줘야 뭐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서 댁에서는 로그인 해놓고 쓰시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 조건 없으니까 편하지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올리는 걸 볼게요. 동영상. 지금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영상 하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다 지우고, 글자도 지우고,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할 건데 동영상을 추가할 거예요. 아까는 사진을 추가했는데 동영상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 추가할 때
내 컴퓨터 상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박스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올 거냐. 어차피 이 컴퓨터에 있으면 이 컴퓨터에 여러분 USB 메모리 있었지만 내 컴퓨터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수업 자료를 제가 만약에 오늘 오전에 수업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수업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요거란 말이에요. 오전에 수업한 거 2.2기가짜리를 제가 열기를 누르면 1기가밖에 안 올라간대. 조금 전에 뭐라고 떴었죠, 그렇죠? 여기 떴잖아. 네. 15분까지. 10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오전 수업한 게 한 2시간짜리인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 밴드는 1시간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고 네이버 밴드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업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2시간짜리 영상인데 안 올라가니까 영상을 잘랐어. 1시간. 다시 편집을 했죠. 고생을 더 했지. 그래서 1시간 올려놨는데 화질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서 학습에 참여하도록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기관에서 왜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느냐 상황을 얘기했죠. 2시간짜리 수업인데 1시간 2시간 올리기가 안 돼서 그게 안 되니까 2시간 올리려고 하니까 안 돼서 1시간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다. 근데 화질이 못 봐주겠다. 학생들이 이걸 갖고 수업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봤나 봐.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짧은 거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제 인트로 영상들이 있단 말이야. 제 인트로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올라가고 있어 지금. 뭐냐면은 그게 이거예요. 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글자만 제가 고친 거예요. 이런 무료 템플릿을 줘요. 템플릿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글자를 제가 위치를 넣어서 제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웅장한 느낌의 느낌들이 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어디 가서 또 찾아보면 또 안 나와. 여기 있네. 벨러서피. 시와 그림 있는 마을 밑에 땡 노래방 밑에 벨러서피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이런 샘플들이 있어요.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이거는요. 예. 가실 때 어떤 거를 찾아야 될지는 여러분이 알고 찾으셔야 되는데 베가스용인지 프리미어용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은 또 버전에 따라서 베가스 16에서 만든 거는 베가스 17이 불러드리는데 베가스 16에서 만든 거를 베가스 17에서 만든 거를 베가스 16에서 못 불러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프리 템플레이트에 가서 인트로, 아우트로, 배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고, 애프터 이펙트냐, 프리미어 프로냐, 포토샵이냐, 베가스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베가스용을 선택을 하면 이건 광고니까 닫으면 되고 베가스용으로 나온 거 이게 베가스용으로. 그러면 요런 거.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데? 여기 이런 거? 요런 글자는 고칠 수가 있어요. 요런 글자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글자들 막 이렇게
이거 어디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지. 여기다 글자 고쳐주고 이런 거 하면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업로드가 됐네요. 그 중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 영상을 보려면 초기 화면이 필요하거든. 우리 여러분 유튜브 가보시면 많은 썸네일들이 보여요. 이런 썸네일들. 이런 거 이렇게 배경 그림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썸네일들. 이런 거를 뭐로 만들 거냐 이거지. 이런 거. 첫 번째 그림 있잖아. 첫 번째 그림. 요런 거를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낫겠네. 제목은 이정민 훈장 소개. 뭐 정보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영상을 올리는 때 1기가까지 올리고 15분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15분이 넘으면 잘려. 15분까지만 올라가, 안 올라가. 이렇게 하면 본인의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여기다 메모를 해드릴게요. 블로그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첫 번째, 내 블로그죠. 내 동영상을 남의 건 아니죠, 그렇죠? 동영상을 블로그에 직접 올리기, 직접 업로드하기. 두 번째, 다른 플랫폼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로 연결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봤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없고 네이버 TV에 올린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올리는 거, 이거 직접 올리는 거고. 근데 내 동영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이렇게는 못 올리니까 빠지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해볼까? 그래, 요거 비대면 수업 강의 기법에 대한 걸 올리자라고 하면 얘를 클릭해 보면 요 영상에 주소가 보여요. 주소.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떠요. 이렇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지우든 말든 나중 문제고,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지. 비대면 수업 동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하기. 첫 번째 여기다가 1.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하기.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한 거죠, 이거는요. 두 번째 뭐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로 연결하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유튜브에다 직접, 블로그에다 직접 업로드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데 거를 복사해서 연결하느냐.
주소창만 복사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이거를 플레이 누르면 직접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도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뜨고요. 이때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에서 연결이 돼서 뜨는 거고. 여기 유튜브 광고가 보이죠, 유튜브 그렇죠? 광고를 통해 회원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여기는 직접 보는 거지. 광고가 안 나오겠죠, 여기는요.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에다 직접 올리는 게 더 점수가 올라가요. 네이버 활동 지수가 올라가지.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TV 있잖아요. 네이버 TV에 있는 내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 남의 거 올리는 것보다 내 걸 올려야 되겠지. 그렇지. 이거는 다른 채널에 있는 걸 가져온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자기 거를 직접 올리는 게 좋지. 그러면 얘도요, 아까 우리 업로드 했을 때 인코딩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편집할 때 인코딩이란 마지막 과정을 하잖아요. 변환을 해야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얘도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남들이 볼 때 보여야 되니까 알아서 인코딩을 다 해주는 거죠. 인코딩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짧은 거니까 52초짜리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2시간짜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2시간짜리 업로드하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 걸리죠? 인코딩 하는데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TV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15분으로 잘라버린 거지.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제작해서 올릴 때 블로그에다 올릴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는데, 블로그 올려보니까 15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2시간짜리 영상이 안 올라가잖아.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올려봤더니 뭐 20시간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 그래서 유튜브를 선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CCL이라는 말이 나와요. CCL이라는 말이 나와요. 239페이지 보시면 CCL 나와 있는데,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여기 CCL을 걸어놨어요. 여러분은 CCL 걸지 마세요. CCL이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퍼가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올린 영상이나 모든 이미지 이런 거를 퍼가도 좋은데, 첫 번째,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올렸다라는 걸 명시해라. 그리고 고치면 안 된다. 똑같이 써라. 똑같이. 글자를 잘못 썼다 하더라도 고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거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상업적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거를 퍼가도 좋다 이거야. 내 거를 퍼가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있는 글자가 있고 영상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거요.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하는데 이걸 고치면 안 되고,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내용이 좋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붙였단 말이야. 블로그에다 붙였어. 블로그에다 글쓰기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다 글쓰기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쓰면 큰일 나지. 어딘가에다 꼭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꼭 명시를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쓰기 힘들죠. 남의 거를 쓰기가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 블로그를, 요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블로그 주소, 요 링크 주소, 요거 제가 쓴 글 있잖아요. 쓴 글에 URL 복사 있죠. URL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 와서 그냥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온 게 딱 되거든. 그렇죠? 이거면 이대로 쓰면 돼요.
링크를 거는 건 합법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돼요. 남의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함부로 퍼오면 안 돼요. 큰 문제 생깁니다. 예. 링크를 거는 건 상관없어요. URL 복사.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유튜브 설명하면서 자기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소개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 있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엑셀 4주차 강좌하면 3주차가 없잖아요. 3주차가 없잖아 여기는. 그럼 3주차가 요 앞에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다 영상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엑셀 강좌 중에 요게 3주차란 말이에요. 요거 요 3주차에 있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제가 4주차 쓸 때 4주차 입력할 때 요거 쓸 때 앞부분에다가 요 앞부분에다가 아니면 저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3주차 강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요. 주소를. 이거는 4주차인데 이건 3주차 강좌잖아요. 그렇죠? 이 강좌를 못 보신 분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 거를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행을 누르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비대면 수업 강의 입법 10주차 강좌가 있는데 이 강의를 다 봤어. 이렇게 봤는데 10주차면 9주차도 있을 텐데 하고 9주차를 찾으려고 보니까 도대체 어딘지 못 찾겠어. 9주차를. 근데 지금 엑셀 4주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4주차를 딱 강의를 듣고 3주차를 찾아볼까 했더니 3주차가 밑에 이렇게 안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걸 누르면 3주차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3주차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1주차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1주차 다음에 2주차를 넣어주면 좋지. 아니 3주차를 배우는데 2주차 걸 찾을 일은 아니잖아. 1주차를 배웠으니까 2주차를 찾아야 되잖아. 다음 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1주차 제가 4주차를 올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럼 3주차 밑에 4주차가 나와야 되고 4주차 끝에는 아직 안 올렸거든. 5주차를 안 올렸거든요. 그러면 4주차 완성될 때 5주차가 완성되면 4주차를 고쳐서 거기다 바꿔줘야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연관적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저기다 제가 여기다가 (4주차) 다음에 3주차를 넣었잖아요. 이거 사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요 3주차 끝에 요 3주차 끝에 여기다가 4주차를 연결해 줘야지. 그래서 3주차 배우고 4주차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주차가 지금 요게 4주차니까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3차 배우고 나서 4주차를 연속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4주차 가보면 5주차가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거에다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수정해서 계속하면 한 제목에 한 것을 꾸준하게 역사처럼 그냥 뭐 일기 형태로 그렇죠.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블로그를 올릴 때 강좌로 올리잖아요. 강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1주차 강좌를 포스팅했잖아요. 그렇죠? 포스팅했어. 2주차 강좌 포스팅하고 나서
다시 1주차로 가서 1주차 내용을 수정을 들어가서 1주차 뒤에 2주차 내용을 연결을 해야지. 그럼 이제 3주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3주차 포스팅 들어가면은 다시 2주차 내용 수정 들어가서 2주차 뒤에다가 3주차 내용을 연결을 해야죠. 그럼 1차 들어가 보면 2차께 연결되어 있고 2차 가보면 3차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연결돼요.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연계가 되는 거지. 돌고 돈다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가 1차를 찾아야 되고 1차 듣고 나면 2차 또 찾아야 되고 3차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도 연계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강좌에 있을 때는 거를 그렇죠. 강좌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강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행 포스팅을 한다. 여행 포스팅. 그럼 만약에 제주를 갔다 왔어. 제주 여행을 다녀왔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해볼까? 광주를 갔다 가자보자. 광주 여행. 그러면 광주 여행이 끝나면 좋은데 제주랑 광주를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으면 제주 여행을 수정해서 뒤에 광주 여행 내용을 영재 포스팅 내용을 연결하면 되지. 그럼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더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거 볼만한데 하고 다른 데를 찾으려고 봤더니 광주도 있네. 광주도 볼까? 아, 편리성. 고객이 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있잖아요. 먹으려면 예전에 나가서 먹었단 말이야. 먹고 나갔다가 보니까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기가 귀찮으니까 또 딴 데를 돌아다니. 지금은 쇼핑 갔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다시 또 구경하고 백화점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백화점 1층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급한 마음에 갔더니 2층에 있다네. 2층 가서 이제 볼일 보고 시원하게 나왔는데 볼 게 많잖아. 아까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이제는 해결이 되고 나니까 볼 게 많잖아요. 그게 다 백화점의 전략이래잖아. 그러면 또 의심이 질문이 있어요. 블로그를 이제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 50가지를 지금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지그재그예요. 50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는 편리성을 지금 얘기한 거를 추가한다면 1번부터 50번을 다시 수정 들어가서 다시 추가를 해서 굳이 50개가 아니라 그냥 50개를 버무린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하기를 힘드시면 이런 것도 가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요리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 국요리, 탕요리 등 한 100여 개가 포스팅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인기 있는 포스팅만 간추려서 하나의 포스팅으로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0가지 음식 중에서 그 중에 한 10가지를 내가 또 특별히, 그러면 그 10가지 이 내용 중에서 링크가 다 있잖아요. 그 링크들만 붙여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10가지 링크가 쫙 보이잖아. 그 중에.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도 있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요리 블로거들 많이 합니다. 문성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들어있더라고.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여기 되게 많죠? 묶어놨잖아.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 포스트를 다 일일이 찾으려면 너무 어렵잖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 안에 그게 여기다가 가나다 선으로 묶어놓은 거야. 매일 반찬, 국수, 면 요리, 떡, 홈베이킹, 샐러드, 음료, 차, 디저트 해가지고 아예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이것도 서비스잖아요. 건다는 말씀이에요.
어? 저기 글자에다가 그거에 대한 링크를 건다는 말씀. 링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아래 한글에서 표를 만들어서 표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안에 여기다 포스팅을 할 때 여기다 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요리 그다음 여기는 이제 탕요리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양송이 버섯 볶음을 내가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 요 주소 있잖아요. 주소 여기에 뭐 어디 있더라 링크 복사를 해도 되고 여기 링크 복사해도 되고 요거 복사해도 돼요. 요거 복사한 거를 요 글자에다가 링크를 걸어 이렇게 링크를 걸어. 그러면은 클릭하면 그거. 대신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얘 누르면 어디 가고 얘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세팅해야지. 어렵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들은 안 돼. 이걸 HTML 기법이라 그래요. 해야 되죠. HTML은요 이렇게 안 되고요. 천상 일단 빠져나와야 되지. 우리가 이제 관리 통계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기본 에디터를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 아까 그거를 명령을 걸 수가 있어. 네. 그리고 HTML이라는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HTML. 여기 보면 이게 다 HTML이라는 명령어 코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다 수작업으로. 뭘 누르면 어디로 가라, 뭘 누르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제가 다 쓴 거예요. 선생님 그거에 해당되는 웹 에디터 있잖아요. 나무 웹 에디터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한글 해설이 아까 그런 링크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버섯 된장찌개죠. 그럼 여기다 제가 버섯 요리라고 쓰고 버섯 요리를 선택하면은 얘를 클릭하면 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실 때 다른 걸 저장하실 때 HTML로 저장하셔야 돼요. HTML로 저장하셔야 돼요. HTML. 그러면 얘가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아까 문서라는 거 안에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버섯 요리라고 떴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갔어? 그거를 내일 블로그로 가져야죠.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메모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복사해요. 그 중에 우리가 써먹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앞에 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 이거는요. 이걸 알아야 이것도 써먹는 거지. 요거만 들어가는 거야. 요거만. 요거. 그러니까 버섯 요리란 글자를 클릭을 하면 앵커, 하이퍼 리퍼런스에서 일로 갑니다. 이 셀프는 뭐냐면 자기 창에 열리는 거야. 자기 창에. 근데 여기다가 블랭크라고 쓰면 항상 새 창에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뭐로 할 건지 뭐 그게 이제 여기 주소고 일로 가란 얘기고. 머리 깨져요. 저야 이 분야로 강의하고 이걸 하니까는 이걸 한다지만 보통 사람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날 더운데 날 더운 공원에서 이거 한두 시간 하고 있으면 과로사로 죽어요.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짜증나는 업무거든. 그러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하이퍼링크랑은 틀려. 응? 하이퍼링크랑. 하이퍼링크에 저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라는 거를 하이퍼링크,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 HTML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HTML 코드라고 부르는 거지. 줄 바꿔라, 뭐 선을 그어라, 뭐 이미지를 보여라, 이런 명령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버거운 거야, 한마디로. 버거운 거야. 어디까지 해야 좋을지 이제 버거운 거지. 하이퍼텍스트를 쓰려면은 아까 그거 2.0은 아니라 스마트로 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글쓰기란에는 하이퍼링크를 직접 연결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얘를 빠져나가서 내 블로그로 가서 관리 모드로 가서 기본 에디터를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내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를 들어가 보면 글쓰기 창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밑에 있는 HTML로 딱 눌러가지고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 가기라고 쓰고 여기다가 A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하이퍼 리퍼런스는 http://hun장.co.kr 타겟은 밑줄 브랭크, 그리고 타이틀은 어서 오세요. 여기다가는 앵커를 마무리 짓고, 근데 글자 색깔을 나는 파란색으로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폰트 컬러는 뭐 블루.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꼴에 대한 뭐 마무리 되니까 또 슬래시 폰트 뭐 이렇게 명령을 걸어.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누르면 파란색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떴죠? 그게 타이틀이란 태그거든. 누르면 제 홈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컸잖아. 그런데 누를 때마다 어떻다? 얘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창이 열려. 새로운 창이 항상. 셀프라고 쓰면 여기에 열려. 여기에. 예. 근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공부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HTML로 가보면 여기에 어서 오세요라고 써 있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뭐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정민 훈장의 강의를 찾아보세요라고 뜨잖아. 여기다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여러 줄이 뜨잖아. 메시지. 이게 타이틀이란 명령어거든요. 이런 걸 또 다 알려면 머리가 여러 번 쪼개져야, 우리가 이제 목청을 틀려면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기본 에디터를 다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다시 내 블로그에 가서 글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볼 거란 말이에요. 얘를 이제 수정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건 고칠 수는 있어요. 2.0에서 만들었으니까 2.0으로 고치는 거야. 3.0으로 만든 거는 3.0에서 수정하는 거고, 이건 3.0 화면에서 수정 만들었잖아요. 그게 3.0에서 만들어지고, 2.0에서 만든 거는 3.0에
2.0에서 만든 거는 2.0에서 만드는 거고 수정은 각각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스마트폰에서 수정을 못해. 우리가 글쓰기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메뉴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 메뉴. 이게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메뉴예요. 이게 3.0 신형 메뉴거든요. 스마트폰은 얘만 지원해. 아까 그 2.0 메뉴는 지원하지를 않아요. 그게 불편하지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네이버 포스트는 뭐냐 이게지. 포스트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에 가면은요, 네이버 가면 별게 다 있거든요. 지금 포스트라는 데를 가볼 거예요. 블로그도 있지만 포스트도 있어요. 어? 임지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아, 그래서 방송이 안 나왔구나. 자, 포스팅은 뭐냐면요. 포스트는 블로그는 우리가 생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포스트는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었잖아. 아까 여기 지금 임지호 선생님 별세한 내용도 보고 했는데 이것도 블로그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임영웅 사랑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블로그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블로그 따로 포스트를 따로 하다 보니까 각각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 기자들이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보다는 포스트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전문성 있는 거.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스트 쓰기로 들어가 보면 저도 제 포스트가 있으니까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포스트를 쓰다 보면 이 포스트 글 쓰는 것도 한번 보세요. 포스트 글쓰기 화면이 어때요? 왼쪽에 글자 쓰기, 사진 블로기 뭐 거의 비슷하죠? 여기 있는 블로그에 있는 내 블로그에 가서 여기 있는 글쓰기랑 요 글쓰기 창에 있는 요 글이 요거하고 글자 쓰기, 사진 블로기, 뭐 SNS 사진, 뭐 동영상 스티커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방법은. 그런데 이제 스마트 에디터 여기도 스마트 에디터로 쓰는 거고 단지 그 얘기지 다른 게 아니라 그 포스트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뭐 응급의학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사거리를 좀 쓰는 거로 글로 가자라고 이제 이거를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올리기 시작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 씨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중적인 얘기지 전문성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블로그가 더 어울릴만 하잖아. 카페는 또 뭐예요? 카페? 네. 카페는 자기들끼리 서로 노는 거 모여서 동호회지 동호회. 그러니까는 임영웅 카페를 만들어서 임영웅이 어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임영웅 씨 공연 행사 때 그걸 다 일정을 알려주면 거기 또 어디서 모여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응원동원 뭐로 합시다 해서 서로 응원 주기 맞는 사람끼리 노는 거지. 카페는 그거예요. 카페는 노는 거라고 보시면 돼.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그러다가 밴드가 나왔죠. 밴드는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합시다 이거야. 근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간단하니까 장사도 하지. 옷장사도 하고 뭐 저기 동해안에 가면 뭐 거기는 생선 파는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잘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좋게 안 흘리고 있죠.
응? 카페 같은 데가 좋지 않게 그 흐름이 흐름이 우리 좋은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 제가 지금 여기 이 강의를 하잖아요. 이 강의를 하면 이 강의가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 카페가 있어. 강사 카페. 찾아볼게요. 저도 로그인 해보면 카페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돌아가서 제가 네이버로 가서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카페 가면은 여기에 진짜 영양강화 카페 이거예요. 이건 서울 사람들만. 왜냐면 서울 지역 따로 사업을 하고 부산 지역 따로 하거든요. 서울에 강사가 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지역을 나눠서 서울을 4개로. 저는 권역이 북서권이에요. 종로, 은평 이쪽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강사들끼리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놨어. 여기는 전반적인 자료를 올려주면 궁금한 걸 여기다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불편하니까 카페보다는 카톡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이렇게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요. 홈페이지도 운영하려고 봤더니 홈페이지에 이런 기능을 집어넣으려면 홈페이지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몇 천만 원 들어도 못 만들어요. 근데 네이버가 만들어 놓으니까 우린 쓰면 되는 거야. 기능이 많거든. 글쓰기, 뭐 동영상 올리기 다 있잖아. 이거를 쓰되 이거를 오픈되어 있는 카페가 아니라 비공개 카페지. 초대를 받아야만 되거든.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채팅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초대를 해야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소통은 채팅방에서 하고, 카톡으로 하는 거고. 어우, 요즘 들어가서요. 그래서 아픈가? 평상시 저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요. 카톡도 잘 안 해요. 누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 외에는 저는 안 하거든요. 대부분 전 문자로 보내는데 모든 게 다 카톡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밤새도록 카톡. 모음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알림 끄기. 알림을 꺼놨는데 이제 문제는 알림이 왜 안 오나 봤더니 내가 꺼놓은 거야. 다시 또 알림을 켜놓으면 또 카톡. 이만큼 안 읽은 게 있습니다 하고. 자, 여기 보면 글 쓰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름말이 적혀 있어요. 공유가 잘 되는 10가지 글 쓰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있는 제목을 만드세요. 이런 거지. 공유가 잘 되는 방법, 이것보다는 공유가 잘 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숫자를 쓴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5가지 종목, 이렇게. 그럼 그 5개가 뭘까 하고 가봤자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몇 가지, 뭐 2가지 이러면 안 돼. 한 가지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는 답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 뭐 3가지, 5가지, 7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1월 1일이 설날이고 3월 3진, 5월 5일 단오, 7월 7석, 9월 9일 이렇게 돼 있지. 2월 2일,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이런 거 없어요. 국가행사에 6월 1일은 있지만 대부분 다 홀수거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홀수로 쓰면 좋아. 공유가 잘 되는 10가지는 열이 딱 채워졌으니까 완벽하다는 뜻으로 열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가지, 6가지, 7가지보다는 5가지. 손 안에 딱 잡히는 거 5가지. 예. 서양 사람들은요 3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를 쓰는데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래요. 그 둘이 만나면 7이 되잖아요. 이건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을 좋아하는 거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4를 싫어하죠?
죽을 사자라고. 네. 외국 사람들은 4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땅의 숫자가 4고 하늘의 숫자가 3이고 합치니까 7이다. 이거지. 완벽한 숫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7을 제일 선호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13 싫어하는 것처럼 13일에 13일에 금요일 싫어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게 금요일이었대.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이제 잘렸잖아. 13번째 제자로 몰락된 거죠. 그래서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1년에 두세 번 있단 말이야.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공포영화도 나왔잖아요. 13일에 금요일에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13일과 금요일이 겹친 날은 컴퓨터 안 켜는 게 좋아. 요즘은 뭐 백신이 좋으니까 다 잡아내지만 과거에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도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3월 6일 날 태어났거든. 그날 컴퓨터 켰다 그럼 죽는 거야. 동사무소도 컴퓨터 안 켰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었지. 하여튼 그 숫자들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뭐 브랜드를 잘 알 수 있는 URL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URL 주소라는 게 도메인 아닙니까? 도메인. 저는 훈장이라는 도메인을 쓰잖아요. 서당을 쓰려다가 훈장을 쓴 거야. 이정민 훈장을. 디지털 서당보다는 제 사업체는 디지털 서당인데 알려지기는 이정민 훈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훈장이라는 이름을 쓴 거지. 뭐 코카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닷컴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그 도메인 나한테 줄래? 그러면 얼마 주게? 그러면 70억 주면 내가 팔게라고 한대. 도메인의 값어치가 있는 게 삼성닷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co.com, 마이크로소프트.co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com도 있단 말이야. 비즈니스. 코리아닷컴도 있고. 코리아닷컴. 그 중국 사람이,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이 코리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가졌어요. 처음에 그거를 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로 섹스 산업을 만들겠다 그랬어. 코리아라는 도메인으로. 그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사람 애국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도메인을 샀어. 그냥 안 팔죠. 윗돈을 주고 사잖아. 70억인가를 주고 샀어. 50억인가 70억 주고. 그것 때문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 그걸 이어서 지금 계속 하거든요. 있어요. 코리아닷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기. 지금은 없네. 막아놨나 보다.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단 말이야.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자우편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정민 골뱅이 코리아닷컴.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에 있는 이정민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했지 회사가. 그 베트남도 이상한 놈이지. 그 놈도. 왜 남의 나라 이름 도메인을 사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전략이었겠지 뭐. 그 다음에 첫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쓰세요. 뭐 구구절리 쓰지 말고 첫 문장은 어떻게 하라? 짧고 강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첫 마디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밑에 설명을 쫙 다는 거지. 5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단은 짧게 소제목은 글머리 기호를 쓰세요. 뭐 1, 2, 3, 4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하라는데 가독성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블로그는요. 소설처럼 쓸 거냐 수필처럼 쓸 거냐 시처럼 쓸 거냐 이게. 저는 수업 내용상 그날 수업했던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메모장에다 쓴 거를 여기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여름에 여행을 다녀왔어. 그럼 여행을 다녀오면 거기다가 소설처럼 쓸 거냐? 사람들이 안 읽어요. 소설을. 시처럼 짤막짤막하게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었어요. 메뉴는 뭐뭐뭐. 그것도 필요 없어. 사진 올리면 돼. 그러나 글씨도 적당히 들어가야지. 실용적으로 쓰세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 글에서 링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향 있는 사람들 블로그에다 링크를 걸어주는 거지. 자, 오늘은 유명한 사람들 블로그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옆집 아저씨고요. 이런 거 말고 뭐 전경련 회장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이렇게 한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거 강하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고, 많은 양 쓰지 말고 2,000단어? 2,000단어도 많잖아. 아침에 발행하세요 이거지 블로그는. 근데 아침에 발행할 거야? 오후에 발행할 건지 생각이 달라요. 오전에 발행을 하면 점심 먹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침에 출근할 때 바빠. 출근하면 업무가 많으니까 일만 해야지 언제 블로그를 보냐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나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12시 이전에는 글을 마무리 져야 돼요. 아니 12시가 아니지. 왜 글을 쓰면 30분 유예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한 10시까지는 써야지. 그럼 10시 반에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11시 반에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오후에 올리면 어떻게 돼? 점심 먹고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면 아침에 올린 사람 글이 먼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올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주 올리면 상관없어요. 네, 한밤중에 올린 것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하고 포스트의 차이점이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는 뭐다? 관심 주제 기반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전문글이라고 써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인맥 기반이라고 보면 되죠. 인맥 기반이라는 거 뭐야? 이웃 이런 거. 그리고 일상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는 에디터라 그래요. 블로거라고 안 하고 에디터라고 부르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웃이다 서로 이웃이다 이런 게 뭐 팔로우다 이런 걸 떠나서 관심 주제 기반의 SNS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블로그에 연재가 되는데, 이걸 포스트로 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컴퓨터에 관련된 기반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여러 개 쓰는 게 귀찮아서 블로그만 하는 거지, 하던 거니까. 저도 조만간에 포스트로 한번 다시 가볼 생각을 하는데, 주제별 전문글이니까. 모든 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작했다면, 포스트를 했다면. 예, 포스트를 했으니까 그냥 이어서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블로그도 쓰고 포스트도 쓰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쓰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블로그를 또 안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느낌상 그냥 블로그로 그냥 쭉 끌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바꾼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수익적인 발생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 바꿔보는 거지 뭐. 거기 있는 건 한 번씩 보세요. 보시고, 당장에 우리한테는 급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한테 급한 거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그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내 거를 홍보하는 거, 홍보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나가야 돼요.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포스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우리는 280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